안녕하세요. 코기와 함께하라면 나도 자연어 처리 엔지니어 NLP 코기입니다. 줄여서 엔코. 오늘은 저번에 GPT에게 수학을 잘하는 방법 체인 오브 토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LLM이 챗 GPT 같은 LLM이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추론 같은 거에 약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추론이라고 하면 뭐 수학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체인 오브 토트를 통하면 피셔 프롬프팅에서 단순히 답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정답을 더 잘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건 단순히 수학뿐만 아니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걸 줄여가지고 COT라고 얘기한다, 체인 오브 토트라고 얘기한다. 네, 오늘은 근데 이거를 한 번 더 발전시켜서 수학 정답을 더 잘 맞추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GPT에게 수학을 잘하게 하자 2탄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또 알아야 할 지식은요, LLM의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LLM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모델에게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세팅 값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팅을 조정을 해서 모델에게 추가 학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않고 모델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챗 GPT에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 논문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탑 K 샘플링입니다. GPT가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K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K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K개를 사람이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템퍼러처라는 게 있는데 모델의 아웃풋에 이런 랜덤성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0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항상 같은 답안을 말하게 되고요. 1이나 그 이상의 값을 넣게 되면 다양한 단어들을 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GPT 같은 LLM이 뱉는 문장을 다양하게 조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을 조정을 해서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출력을 만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요, 논문에서 사용한 수학 벤치마크 수학 이제 성능 평가 기준, 크게는 18%, 작게는 4%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체인 오브 토트가 결합해서 GPT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셀프 컨시스턴시입니다. 오늘 이 셀프 컨시스턴시 개념은 정말 간단한 직관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하나의 수학 문제를 여러 방식으로 풀 수가 있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뭐 예를 들면은 1 더하기 3 마이너스 2 이런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학생은 뭐 학생 A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과에 대입해가지고 뭐 풀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사칙연산에 강해 그러면서 사칙연산으로 이걸 풀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한 명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사투리로 이제 예를 들자는 겁니다. 사투리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른 또 하나의 학생은 뭐 예를 들면 낱개로 하나씩 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하면 다 비슷하지만 디테일하게 푸는 과정이 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다음과 같이 답을 구했다고 한다면 얘네가 풀어서 나온 답들 중에서 가장 답이라고 많이 얘기한 답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LLM에 적용을 시키냐고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템입니다. 챗GPT 같은 LLM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네, 곧 다가올 더 큰 미래의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이 LLM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아두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잘 알아야 잘 쓸 수 있고, 잘 알아야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에 올라타시죠. 네, 광고 끝이고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왔잖아요. 학생들한테 답을 풀게 하고 나온 답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안이 최종 답안의 확률이 높다. 근데 실제 모델에 적용할 때는 학생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모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LLM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아웃풋을 뱉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이 모델이 뱉은 아웃풋을 투표를 하는 것이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주의처럼 이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체인 오브 소트를 시킨 다음에 투표를 시켜서 이제 답안을 구하는데 체인 오브 소트가 추론 실력을 키우긴 키웠지만 여전히 틀리는 추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얘를 셀프 컨시스턴시로 해결한다.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체인 오브 소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팅이라고 했다면 이 셀프 컨시스턴시는 디코딩 스트래지의 영역입니다. 디코딩 스트래지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얘가 이 단어들을 뱉게 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나온 핵심 아이디어는 샘플 앤 말지널라이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모델이 여러 개의 아웃풋을 뱉게 해서 샘플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더 확신이 큰 답안을 만든다. 최종 답안을 만든다. 되게 쉽죠? 오늘 개념이 끝입니다. 이제 이 답안이 얼마나 확신이 있냐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셀프 컨시스턴시는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실험을 진행해 본 것인데요. 과일 가게 사과 문제를 또 한번 풀게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GPT-3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답안들을 내게 되죠. 9개라고 했고요. 29개라고 했고요. 9개라 했고 9개, 9개라 했습니다. 지금 9개가 제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답안은 9다. 이렇게 풀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 GPT-3, 팜, 람다 모델 등에서 성능을 측정했는데 여러 뭐 프롬프트나 아니면은 디코딩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기존의 모델 체인 오브 소트가 중간 과정을 빼먹거나 아니면 문제를 잘못 해석하거나 이런 여러 에러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여간 성능이 올라간다. 다 맞춘 문제도 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다양한 애그리게이션 스트래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게 뭐냐면 답안을 아까 합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다수결을 쓴다고 했는데 다수결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 단어를 예측을 할 때 확률을 함께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노멀라이제이션도 해보고 웨이티드 썸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막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가장 많은 것을 최종 답안이라고 결정하는 게 가장 성능이 잘 나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학습이 필요 없고 여러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되게 앙상블이라는 개념과 비슷해요. 앙상블이 뭐냐면 모델을 여러 개 두고 각각의 모델이 뱉은 이제 답안들을 보팅해가지고 최종 답안을 뽑는 방식입니다. 되게 앙상블하고 비슷하지만 여기 논문의 저자분은 앙상블보다 좋다. 그리고 앙상블은 모델이 여러 개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필요 없이 모델 하나로 셀프 컨시스턴시를 사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성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셀프 앙상블하고 뭐 비슷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앙상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버스트함을 볼 건데 이 로버스트함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얼마나 견고하냐 이런 값들을 바꾸더라도 성능이 잘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실험 세팅했을 때는 템퍼레처는 5로 지정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0.5로 지정을 했고요. 탑 K는
40을 주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다양한 템퍼리처랑 이 탑K를 지정을 해줬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지정하더라도 다 성능이 매우 올라가게 되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템퍼리처를 다양하게 조절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답변을 만들게 해서 셀프 컨시스턴시를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면은 디코딩 이제 스트레치를 건든 것과 비교를 한 건데 결국에는 또 이제 모델 사이즈가 중요하다. 이제 모델이 더 클 때 이 셀프 컨시스턴시가 더 좋은 성능을 또 내더라. 또 모델이 더 커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가 보면은 오타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프롬프트에 미완성이 있거나 뭐 체인 오브 토트를 빼먹었거나 하더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성능 향상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뭔가 프롬프트가 부족하거나 뭔가 프롬프트에 오타가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도 이 셀프 컨시스턴시로 보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얘가 보팅을 하잖아요. 얘네가 답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을 때는 정답에 확신이 없는 거겠죠.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들은 학생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답안을 내놓잖아요. 그에 비해서 학생들이 거의 다 똑같은 답안을 낸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정확도가 높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저희가 GPT가 뱉은 수학 답안에 대해서 얼마나 얘가 확신을 갖고 있냐를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PT가 답안을 유추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셀프 컨시스턴시를 통해서. 네, 그리고 보면은 얘네가 제로샷에 대해서도 거의 26%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안 보여주고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안 보여주고 그냥 답만 이렇게 뽑으라고 했을 때도 거의 26%에 가까운 성능 향상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로샷에서도 셀프 컨시스턴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9인데 5번을 제가 시켰는데 일관적으로 틀린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퓨샷을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나온 셀프 컨시스턴시는 답이 딱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답이 9다, 26이다, 맞다, 아니다 이런 거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서술형 답안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얘네가 컨시스턴트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관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용의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알다시피 여러 개의 아웃풋들을 막 뱉은 다음에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최종 답안을 결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연산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추론을 막 여러 번 하니까요. 그러면은 속도도 막 느려지고 네, 난리가 나겠죠.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아봤던 셀프 컨시스턴시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한 아이디어로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이 저자는 지금 좋은 학회까지 논문을 내는데 성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은 요즘에는 인공지능에 사람을 모방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직관이라든가 사람의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에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거나 연구하실 때에도 이런 사람의 방법들을 한번 모방해서 접근해 보시는 거를 네,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NLP 콕이었습니다.